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수입니다. 꼰대 공연입니다. 얼마 전 어제 뉴스인가요? 네.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를 받으려면 집주인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게 작년 1년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난리가 났었어. 네네. 근데 이제 난리가 나다 보니까 난리가 나서 막 전세가가 폭등하니까 자 이거를 없던 일로 하겠다. 정부에서. 이게 약간 좀 웃기죠? 다른 정책들은 네. 바로바로 이제 밀어붙였는데 네. 이거는 시장의 영향이 반발이 심하니까 1년 동안 꼼지락꼼지락 그리다가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걸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 근데 거죠. 중요한 게 이게 없던 일로 하는 게 처음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반대하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막 전세가가 뛰고 집값이 뛰어도 네. 그냥 진행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밀어붙였죠. 근데 이게 처음으로 없던 일로 한 게 첫 정책인 겁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이 어렵지. 네, 그래서 우리 재건축 조합은 실거주 규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와 네네. 그다음에 우리 없던 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 세 가지를 우리 권고대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네네. 3위부터 2위, 1위.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없어질 정책이니까. 네. 왜냐면 이거를 모르고 우리 시청자분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 시청자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규제 원점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재건축 아파트를 받는데 네네. 거주 여부하고 관계없죠. 그렇죠. 아파트를 받는데. 네. 그죠? 근데 2020년 6월 달에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내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내용을 바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돼. 낡은 아파트. 난리가 난 거죠.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난리가 나서 제 친구도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대치동 쪽에 낡은 아파트에 애들 학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6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2년 실거주 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발표만 했는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해버리려고. 그렇죠. 이주를 해버리는 미리미리 거죠.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 전세 물건이 아예 동이 나버린 거예요. 이 친구도 아파트 살다가 결국 빌라 월세 반전세로 이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대치동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되게 네. 많잖아요. 네네. 그 많은 아파트들이 또 많은 부분들이 임대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네. 거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쏟아져 나오는 만큼의 시장의 효과를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혼란이 일어나니까 네. 전세가가 폭등하니까 네. 2021년 7월에 2년 실거주 규제를 삭제했어요. 시장은 하겠다는 쑥대밭 됐고 네. 대혼란이 일어났는데 없던 일로 하겠다. 미안하다. 이게 참 쉬워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정말로 쉬워요. 그죠. 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 재건축 실거주 영향이 보니까 집주인이 실입주에 따른 세입자 태거러시. 네. 그러니까 막 세입자들이 막 튀어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인근 전세 수요 급등에 따른 가격이 엄청 뛰었어. 전세값이. 집도 못 구해요. 뭐 전세값이 매물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당연히 따라서 그렇죠. 뛰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전입신고 후에 빈집이 유지가 되고 세대 분리 등 꼼수 확대했다.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 못 살아요. 이분들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데 살던 분이에요. 네. 넓은 데 살고. 그러니까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2년 그 법적인 조건만 맞추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실효성이 없는 법이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비워놓은 네. 거예요. 이제 주소만 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세대 분리해서 또 그 확인을 하거든요. 네네. 누가 사는지 안 사는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만 보내고. 애들만. 세대 분리해서. 이러면서 이제 꼼수가 이제 확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 규제 피하려고 하니까 조합 설립 속도를 냈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네. 것 같아서 그동안 계속 밀었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조합 속도를 내가서 조합 설립을 다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뛰었죠. 그렇죠. 근데 막판 투기 수요 유입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값도 상승을 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이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없던 일로 했는데, 근데 정부가 이제 어쨌든 진행하다가 없앤 거잖아요. 네.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정부가 시장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온 규제 방안을 네. 철회한 것은 이번 처음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가 임대차 입법도 안 된다 했어요. 네. 근데 그냥 진행한 거고 네. 양도세 중중가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했는데 그냥 진행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철회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네. 우선하여 고려한 것이 긍정적으로 볼만한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아니 정부는 당연히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서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정부는 그걸 했다고 칭찬을 받고요. 사람이 바뀐 거잖아. 지금까지. 야, 이게 우리를 위해주네 처음으로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네. 정책이 잘못됐다고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처음으로 철회했다고 또 시장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궁금하네요. 어쨌든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착해졌다고 해야 되나? 또 조금 좋게 좀 생각하면 안 될까요? 갑자기 변하면 큰일 났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그쵸. 이런 것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고 반시장적인 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얘기하는데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애야 될까요? 뭐 이제 원이 시작이니까 처음이 어렵잖아요. 네, 네네. 두 번, 세 번은 쉽지 않을까. 그래서 네. 우리 권권대님께서 네. 자 이렇게 너무 반시장적이다 보니까 빨리 없던 일로 하자라고 정부에서 미리 같이 얘기할 네. 그런 베스트 3개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개가 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네. 그 3가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제 준비하신 내용 제목이 재밌네요. 네. 없던 일로 할 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 네. 그죠? 이런 걸 네, 해야 네, 되는 게 네. 좀 슬프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자 먼저 세 번째 네네. 3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위 계약갱시 청구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E+E. 네. 어떤 내용이죠? 임대차 입법이죠. 그다음에 네.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2년을 사는 게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계약법에서 정의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도록 임차인들한테 권한을 준 것이죠. 4년으로 그래서 바뀌었죠? 4년으로 바뀌었죠. 음. 이게 이제 시장에 지금 대단히 이제 큰 혼란을 주고 있는데 네. 이게 4년으로 이제 4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4년까지 올라가야 될 거를 임대인들이 미리 전세 가격 올리거나 임대 가격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주거 부담이 굉장히 크게 증가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정부에서는 네. 어차피 2년 살던 사람이 2년 더 연장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내년 1년만 더 지나서 내년부터 물건이 나오니까 전세가가 안정이 될 거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라고 하잖아요. 네. 정부에서는. 근데 네네. 뭔 걱정인가요? 내년부터 안정화 된다는데. 근데 그 정부 말이 네. 현실성 있으면은 시장에서 수긍을 하겠죠.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걸 임차인들이 고통이 심하니까 내년에 잡힐 거 아니에요. 내년에 잡힌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이제 이주 수요도 나오죠. 이게 맞물려서 계약갱시 청구권뿐만 아니라 다른 그 부동산 현상들과 맞물려서 난리가 난 거죠. 좀 이런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내년에 이제 E+2가 다 완료가 되고 이제 물건이 또 나오니까 네. 내년에 좀 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전세를 놓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전세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7억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지금 7억에 만약에 전세를 놓게 되면 4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7억에 놓을 거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4년 오를 거니까 나 그냥 8억에 놀래. 그렇죠. 8억에 살려면 사고 안 살려면 말어. 이렇게 하면서 좀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8억이 되면 또 그다음에 노는 사람이 또 9억에 놓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월세도 마찬가지. 월세도 예를 들어서 뭐 5천에 뭐 200이었는데 야, 이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 않냐. 네. 그러니까 2년마다 바뀌면 그래 알았어 200이 그냥 해줄게 2년 있다 또 올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년 동안 그냥 200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야 금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돼 200 안 돼 나 250 받을래 이러면서 이제 월세도 또 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280. 네, 이런 식으로 또 그러면 250이 시세가 돼.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놓는 사람은 야 아니야 나 금리 올라갈 거니 250 안 돼 280 받을래 이런 식으로 점점 뛰지 않을까. 그렇죠. 그죠? 이게 이- 시장 예. 심리예요. 네. 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물건이 많아지면은 이제 물건끼리 경쟁하면서 좀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물건이 없는 시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이거는 진행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계약갱신 예, 예. 청구권 때문에 1년 있다가 네. 또는 2년 있다가 시장에 매물이 나올 걸로 네. 정부는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으로 똑같은 형태의 주변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임대인하고 협상을 해서 조금만 올리는 쪽으로 그 자리에서 눌러앉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꼭 옮겨야 될 사람들의 시장의 수요는 꼭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옮겨가면서 이 주변에 임대인들이 새롭게 놓는 사람들이 가격이 올리는 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까지 막다트리가 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서 갈아타기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물건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크로스가 애로사항이 생기면서 크로스를 경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네. 2개, 3개의 물건을 갖고 골라서 가는 시장이라면 물건끼리 경쟁을 하면서 가격적으로 좀 낮아지거나 안정세를 취하잖아요. 근데 물건 하나에 임차인이 10명이면 가격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이제 3위입니다. 3위.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양도세 중과.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2위네요. 네. 어떤 내용인 거죠? 양도세 중과는 이게 중과가 아니고 하나 빠진 중중과죠. 거죠. 중중과 과정. 네네. 뭐, 그렇죠. 최고 세율이 지금 82.5%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양도세라는 게 이
조세 체계 자체가 누진과세예요. 처음부터 일반 세율 자체가. 근데 6%에서부터 42%, 48%까지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양도 차익이 크신 분들한테 예를 들면 10억이면 48% 내면 4억 8천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양도세 중과가 45%였나 40몇 프로 아니었어요? 네. 50% 아니었던 것 같은데. 50% 아닙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때 중과했던 게 지금 일반 세율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 생긴 거죠. 여기다 자꾸.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노무현 정권 때 했는데 안 먹혔다 이거예요. 그래. 40몇 프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82.5% 해버리자. 이건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안 먹히면 이제 거의 뭐 98% 하겠네 이제. 98% 할 바엔 100%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집값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네네. 차익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은 이거 없애면 안 된다고 절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지난 5년간 투자를 망설이다 투자를 못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이 조금은 이제 배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세금 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집 한 채 갖고 있고 세금 내고 나면은 딴 데 옮겨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게 그게 너무 극단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또 이분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네. 이거 양도세 중과를 없애면 네. 다주택자가 또 집을 많이 살려고 그러지 않겠냐. 보유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죠? 지금 취득세도 엄청 비싸고 다주택자들. 그렇습니다. 취득세도 뭐 8% 12%잖아요. 네. 너무 비싸서 못 사요 집을. 못 사요. 그다음에 보유세도 비싸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자유경제 시장에서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래는 자유롭게 하고 주택이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유세가 그 숫자나 양만큼 보유세를 과중하게 물리고 있는 걸 지금 추세로 올려가고 있잖아요. 그 보유세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강남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나 집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세금을 내야 돼. 네. 나 그냥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분도 계시니까 제가 뭐 보유세를 올려라, 양도세, 거래세는 낮추고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 입장이 다 다르니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보유세를 그렇게 올렸다고 한다면 거래세를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측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유경제 시장에서 거래는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에 대해서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정당하고 합당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중과가 네. 없애야 될 법,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할 법 2위라는 거죠. 2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위가 궁금합니다. 1위. 예, 네. 1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폐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폐지를 한다고 했다가, 그죠? 네, 생계형을 내놨다. 하도 또 이제 생계형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재검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검토라는 얘기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양도세 임대사업자 폐지를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폐지를 안 한다고 쓰셔야죠. 보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주택임대사업자 오해하지 마세요. 주택임대사업자 폐지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1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거의 뭐 확실시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부작용이 크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체제가 두 개예요. 민간이 공급하는 게 있고 정부가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택도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건 시장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민간이 공급해야 될 자리들이 보통 보면은 입지가 좋고 환경이 좋고 교육 요건도 좋은 맞아요. 데들이 민간들이 공급을 하고 또 서울에서 약간 외곽이고 좀 싼 땅에다가 임대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보호받을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간이 이제 임대 놓는 사업자를 폐지해 버리니까 이 실제로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기회가 박탈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더라도 공공이 임대를 하는 주택의 질은 좀 떨어져요. 관리도 좀 잘 안 되고. 네네. 근데 이제 민간이 임대를 하는 쪽의 질은 또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니까요. 선진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네. 원래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거든요. 네. 근데 리모델링을 해서 새 집으로 바꾸면 임대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많이 해요. 공공은 안 하고 민간은 공공은 하고. 거의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민간 임대 필요 없다.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한다면은 이게 질이 나쁜 주택에 국민들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다양한 요구, 다양한 어떤 컨셉이 들어가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공공에서만 짓게 되면은 일률적인 거잖아요. 그럼 일률적으로 우리가 옷도 다 그럼 똑같이 입어야지 회색.
그죠? 뭐로 다 다르게 다 입어. 얼마 전에 나눠주면 되지. 얼마 전에 뉴스에 네. 보면은 국토부 장관님이 어디 가갖고 임대 아파트 정말 잘 지어놨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보여주기시로 몇 개 잘 지어놓은 거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보다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어쨌든 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발전시킨 게 물론 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지만은 민간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이 주택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할 일은 나라에서 하고 민간에서 할 일은 민간에서 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양분화돼 가지고 네. 서로 너무 이런 걸 침범하지 않고 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처럼 내가 다 할 거야 해갖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좋죠.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법 이것 말고도 또 몇 가지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앞서 그죠? 이제 그 네. 기사 내용에서 나왔던 네.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없어져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도 예를 들어 주변 아파트 시세가 30억인데 네, 뭐 18억 정도의 분양가 상한제에서 나오니까 피가 12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좀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 수익을 투자를 할 때 향후에 미래에 시가 얼마의 수익이 얻을지를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네. 시가 12억을 벌 수 있다라고 당첨만 되면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통장이 2,700만 개 한.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미래 수익이 확정적으로 나와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30억 주변 시세가 30억이면 25억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도 뭐 지금 5억을 잡아주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25억이면은 25억으로 이제 지불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만 이제 투자를 하거나 청약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리 심하지 않을 거고 또 25억짜리가 있는 데가 있고 15억짜리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세에서 한 90% 정도, 85% 정도 이 정도만 분양을 해도 충분히 시장에서 관리가 가능한 건데 이거는 뭐 분양가 상한제에서 30억에 18억이면은 절반 가격이잖아요. 절반 아파트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 체제에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집값을 무조건 억누른다고 잡히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지금 4년 넘게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약간 시장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없어져야 될 법. 지금 처음으로 이걸 정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이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2번, 3번, 4번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시민들이 너무 주택으로 좀 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그래서 빨리 좀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요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죠? 유튜브는 유튜브로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정책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 자, 저희 내용이 앞으로 계속 들으실 분들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같이 해 주십시오. 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